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2주차 1교시, 2주차 1교시 수업이죠. 근데 이제, 요게 제가 지난번 수업할 때는 개강 전에 1주차 수업만 올리고 1주차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랑 카톡으로 주고받고 그 상태에서 2주차 촬영을 또 녹화를 하고 그렇게 올렸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 저에게 지금 이제 1주차, 2주차 영상을 개강 전에 동시에 올려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은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만나기 전의 시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 진행을 해주시기를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지금 전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2주차 수업까지 제가 이제 찍게 되는 거예요. 네, 자, 2주차 수업 찍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5분 플러스 아, 어, 뭐 과제 또는 이제 과제 없으면 50분 강의 찍는 건데 여기 성공 컨텐츠를 요거를 지금 어, 분석하는 것을 2주차 과제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죠. 2주차 과제. 그리고 3주차는 자신의 채널 컨셉을 설정하는 과제. 이렇게 여러분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음, 25분 이상의 강의만 찍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자, 우리가 지난번에 1주차 수업 마지막에 제가 성공 컨텐츠 분석한 거 실제 학생이 한 걸 하나 예로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또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 더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2022년도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실제 학생이 했던 거예요. 3월 16일 날 그때 당시 학생이 발표를 했네요. 네. 아주 잘했죠? 그때 그 양이 아빠 발표한 그 울며 겨자 먹기를 발표한 학생은 극과의 그 과대표였고 요 학생도 이과 서로 다른 과인데 또 다른 과의 그 과대표였어요. 아주 잘했죠.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유튜브 컨텐츠를 분석해 보겠다. 자신은 문명 특급하고 너덜트 두 개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딱 해본 거죠. 두 번째는 개인 채널 컨셉을 설정해 보겠다. 이렇게 목차를 다 달았고, 네. 자, 그래서 성공한 유튜브 컨텐츠를 분석해 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문명특급에 대해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발표할 당시에 구독자 수가 178만 명이고 뭐 조회수 이 정도 된다.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스태프 수는 한 4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네, 업로드 주기 및 분량은 주 2회에서 3회,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분량. 콘텐츠 구성 및 성격은 이제 숨어 듣는 뭐 명곡, 컴백 맛집, 개봉 맛집 등의 콘텐츠로 연예인들과 함께 토크하고 인터뷰하는 컨셉. 네. 동영상 수 287개. 네, 이렇게. 성공 근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자, 긴 분량이지만 큰 인기가 있다. 쇼폰 콘텐츠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주 내용이 인터뷰인
기본 20분 분량, 영상 조회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아, 그러니까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어. 야, 이거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2020 웹 예능상을 수상했어. 2021 백상 예술대상 예능인상 후보에 올랐어. 그리고 순든명 콘서트가 공중파에서 방송되었어. 야, 이 정도면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지금 말한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오히려 홍보하러 여기에 나와. 수많은 연예인들이 영화를 개봉하거나 컴백을 하면 문명특급을 통해 홍보하고 인터뷰하여 화제성을 얻는다. 야, 연예인들이 여기에 나와서 어, 홍보를 하고 있어. 야, 그 정도면 이 채널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객관적인 성공 근거를 본다는 거죠. 네. 성공한 이유, 내가 보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완벽한 게스트 사전조사. MC 제재는 매주 게스트의 사전조사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에 지루한 인터뷰가 아닌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들이 어떤 구성을 한다는 거죠. 편안한 분위기, 높은 텐션, 그리고 기존 인터뷰 영상의 분위기와 달리 스태프와 MC의 자유로운 호응과 리액션으로 딱딱하지 않고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편안한 분위기, 높은 텐션 이런 걸 보여준다 이거죠. 또 선 지키는 유쾌한 질문을 한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자극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선을 넘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문명특급은 서로 즐거운 선의 어떤 질문을 한다. 이런 거 지금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원님. 너덜트도 네, 당시에 이제 21년 6월 달에 이 학생이 발표를 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얼마 이제 되지 않은 정말 그런 거였는데 뭐 엄청 그 당시에도 이제 구독자 수가 70만 명이 가까웠고 지금은 엄청 늘었겠죠? 그래서 너덜트가 정말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완전히 성공한 채널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너덜트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3만 명이네요. 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음. 근데 이 학생이 너덜트를 이렇게 이제 성공 콘텐츠로 가져왔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스텝 수는 한 2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주 1회, 2, 3회 분량, 2, 3분 분량을 올린다.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이를 현실감 있지만 재미있게 표현해서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그 너덜트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게 당시에도 이게 동영상 수가 16개밖에 안 됐어. 이 학생이 발표할 때만 해도. 그런데 구독자 수가 70만 명에 가까웠고, 네, 대단한 거죠. 지금 제가 막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 지금도 아주 많지는 않네요. 네, 지금 106개 정도.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매블쇼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너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영상 자체를 자신들이 찍는 거죠. 찍는 거 이렇게 영화처럼 쇼폼 짧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내용을 찍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106개 가지고 203만 명이다. 와 대단한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여기 성공 근거에 학생은 담았을 것 같아요. 실버 버튼 유튜브를 시작한 지 단 2달 만에 5개의 영상으로 유튜브 공식 실버 버튼을 받았다. 10만 명 이상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기본 조회수 100만 회 이상, Q&A를 제외하는 모든 영상의 기본 조회수가 100만 회 이상으로 당근이 되어 평 같은 경우는 당시에 485만 회 달성했다. 대단한 거죠. 유명인 섭외, 공중파 연예인 하하, 정준하, 인기 유튜버 김계란 등이 이 채널에 올라왔는데 이 정도 성공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은 유튜브 영상, 유튜브 채널들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이 나온다고 해서 유튜브 초창기에는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나와 유튜브 성공한 유튜브를 이렇게 볼 수 있었죠. 당연히 충분히. 지금은 뭐 워낙 유튜브들에서 잘 되니까 네. 그리고 실제 연예인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채널을 많이 타고 있고 네. 그 유튜브 그 전만큼은 물론 이제 유명 연예인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전만큼은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는 좀
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적었고, 주관적인 이유, 성공한 이유, 네. 영화 뺨치는 퀄리티, 그렇죠? 다른 채널에 비해 제작비와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지지 않는 높은 퀄리티 수준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네. 담백한 콘텐츠, 시청자 유도를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채널도 많은데 진정성 있고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담백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자, 공감 가는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모두에게 있을 법한 일상적인 일을 주제로 선정해 재치 있게 풀어내어 시청자에게 공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웃음을 끌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개인 채널을 이제 설정해서 보여준 거죠. 개인 채널 컨셉 설정. 그래서 이제 박연도. 네. 이 학생 이름이 아마 발음을 좀 귀엽게 이쁘게 하면은 박연도 이렇게 발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연도라고 채널명을 만들었고 친구들이 이름을 각색해 부르는 애칭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학생은 당시 이렇게 채널이 아니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음악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해서 슬기로운 음악생활, 이 컨텐츠명으로 정했다. 이거죠. 어, 콘텐츠 제작 목적. 개강 후 바빠진 일상 속에도 취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계기를 만들고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작하고자 한다. 콘텐츠 취지. 꾸준한 자기 개발이자 취미 유지. 성장 기록 및 다른 악기 취미자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악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길 바란다. 콘텐츠 특징. 어, 동영상 시간이 길지 않다. 악기를 연습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말소리가 없다. 악기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습 완료한 곡의 커버 영상을 올릴 수 있다. 업로드를 위해서라도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된다. 콘텐츠 특징으로 했죠. 주 1회 1분 이내의 분량을 올리겠다. 당시 이 학생이 이 채널을 미리 만들어서 사실은 운영 중이었고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 중인 건 아니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상으로서는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어, 어, 이미 채널을 가지고 있다. 거기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다. 그걸로 나는 평가받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기존의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우리가 이제 3월 3일부터 그다음에 또 기말고사 보기 그 전까지 올린 영상을 가지고 이제 평가받는 것이에요. 이제 유튜브 콘텐츠 창작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말고사의 점수로 제가 반영을 하는데 네, 우리 학기 기간 외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는 제가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기존 채널을 이미 만들어 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기존에 만든 영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이번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왜냐하면 업로드 그 날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쁘게 학생이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저랑 같이 대화 나눠도 돼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 울며 겨자 먹기 만든 학생이 같이 보냈던 거예요. 같이. 양의 아빠.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는 이렇게만 분석. 제가 두 개를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양이 아빠하고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 두 개 이렇게 했고, PPT로는 양이 아빠만 해서 이렇게 올린 거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꼭 PPT로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채널 컨셉 설정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그 성공 컨텐츠 개인 채널 컨셉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우리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살펴보고 이번 2주차 1교시 수업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2교시에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그다음에 리터러시 유튜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교과목명이 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네.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미디어의 이해라는 마셜 맥루언이 쓴 책,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책이 여러분 이제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거 안타깝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커버가, 네, 이게, 네, 이거 안 보이네. 자, 요게 사실은 이제 민음사에 나온 책인데, 어, 미디어에 의해, 그리고 이제 소제목이 여기 보면은 인간의 확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인문학에서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책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책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교과 관련되는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40쪽에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자, 우리는 너무 쉽게 기술적 도구들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죄는 묻지 않고 대신 그 도구들을 속죄함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현대 과학의 산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지금 부작용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유튜브 나빠. 그전에는 뭐 텔레비전 나빠. 이렇게 뭐 스마트폰 나빠.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쉽게 기술적 도구들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죄는 묻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니라 유튜브를 가지고 뭐 악용하는 사람 또는 잘못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건데 그 사람들의 죄는 묻지 않고 대신 그 도구들을 속죄함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네. 이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뭔가를 문제가 생겼어. 어, 그러면 그 잘못을, 그 문제의 근본을 미디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이죠. 유튜브도 사실은 몇 년 사이에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유튜브 문제야. 근데 하지 말고 유튜브를 가지고 뭔가 좀 돈벌이로 유튜브를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미디어를 좀 악용한다. 또는 그냥 그것을 또 사용하는 사람은 너무 손쉽게 중독된다거나 절제 없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유튜브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악용하는 사람, 유튜브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이 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정말 좋은 말이죠. 어, 기술적 도구들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죄는 묻지 않고 대신 그 도구들을 속죄함으로 삼는다. 현대과학의 산물들은 그 자체만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는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그 전제를 주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창작자이면서도 동시에 만드는 생산자이면서도 우리를 또 그걸 향유하는 소비자이기도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주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부주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그 전제를 주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주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주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네. 자, 미디어의 충격을 무비판적, 순종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미디어는 그 사용자를 벽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정말 좋은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미디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비판적 시각이 기본적으로. 리터러시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비판적인 시각,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비판적으로, 순종적으로 받아들여 버린 결과 미디어는 그 사용자를 벽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쉽게 말해서 중독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이슈, 이것이 이제 크게 작동했잖아요. 우리 최근 한 두세 달간, 그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두세 달간, 뭐 서너 달간 어떤 우리 정치 이슈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이제, 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큰 이슈를 던져주었고, 거기에 또 우리 유튜브가, 또 어떤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는데, 뭐 그 창작자 입장이든 또 소비자 입장이든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순종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는 우리가 사실은 벽 없는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된 사람도 있다. 미디어는 그 사용자를 벽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우리는 미디어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사용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물론 콘텐츠 창작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용자니까 우리는 그 벽 없는 감옥에 갇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 스스로가 지금 혹시 벽 없는 감옥에 갇혀져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최소한 나는 그 벽 없는 감옥에 갇히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난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겠다.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거죠.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총을 갖고 있어도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미디어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미디어나 집단들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맥락 위에 내가 내 자신이 처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 총이라는 것도 사실 유용한 물건이 아니고 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미디어가 사실은 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정치 이슈를 봐도 아마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미디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무기죠. 네. 왜 다른 미디어나 집단들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내가 지금 어떤 맥락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거 많이 신경 안 써. 이렇게 좀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읽고, 이해하고, 또 표현하고.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은 비판적인 시각.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
어떤 미디어의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에 의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2주차 1교시 수업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지난 워크샵을 듣고 많은 고민이 잘 있었어요. 그럼 과제를 하기 힘드니까 아, 어, 수업을 50분을 진행하자. 근데 50분을 찍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50분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과제와 믹스를 해서 수업 시간을 배분해야겠다. 근데 과제라는 것이 어- 기본적으로 하나는 해야 되고 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 필수 과제를 적절하게 수업 시간과 믹스를 해서 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2주차에는 성공 콘텐츠를 분석하는 과제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 콘텐츠를 해주신다. 그거와 또 그것과 이 수업 시간을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수업 시간은 뭐 한 25분 이상만 제가 올려드리면 되고 여러분 꼭 보시면 되고 성공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이 2주차 수업이다. 물론 1교시, 2교시가 있지만 전체 통틀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2주차 1교시 수업은 마무리가 되고 2주차 2교시에 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